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대단원,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중단원이 끝나게 됐어요. 자,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빅뱅 때 어떤 물질이 생겨났고, 그리고 스펙트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뭔지 이런 걸 배웠었는데, 자, 이번 중단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서는요, 뭘 배울 거냐면, 자, 빅뱅 이후에 만들어진 물질이, 자, 처음에 기본 입자, 쿼크 전자, 광자, 요런 거 생겨났다고 했고, 이 쿼크끼리 뭉쳐갖고 양성자, 다른 말로 수소 원자핵과 중성자가 만들어졌다고 했고요. 그리고 3분, 빅뱅 뒤 3분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으며, 38만 년에는 이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에 뭐가 달라붙어서 이 전자가 달라붙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그런데 말했듯이 지금 큰 줄기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 원자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인데, 빅뱅 이후에 수소랑 헬륨밖에 안 생겼잖아요. 근데 이 수소랑 헬륨 말고도 이게 그 원자 주기율표인데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지금 많죠. 얘네들은 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지금 우리는 수소, 헬륨 꼴랑 배운 거거든요. 남은 애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과 배워볼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별 내부에서 생겼어요. 별 안에서, 스타, 별 속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또 되게 여러분 이게 어렵다면 어렵지만 재밌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최대한 또 쉽게 설명해 줘 볼 테니까 또 말했듯이 제발 부탁할게요. 과학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재밌고 쉽다고 생각을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자, 오늘도 활기차게 공부해 봅시다. 자, 이 별과 별 사이, 이런 별들과 별들 사이에 보면은 빈 공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별과 별 사이 요런 공간들을 별이 한자로 여러분 성인 거 알죠? 별 성자. 그리고 사이에 있는 걸, 사이를 한자로 간이라고 해요. 간격할 때 간자예요. 그래서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공간을 성간이라고 하는데, 자, 저 성간에 보면은요, 완전히 빈 공간이 아니고, 자, 수소라던가 헬륨이라던가 아니면 먼지, 뭐 티끌, 뭐 얼음알갱이 요런 물질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아무튼 저 별과 별 사이 공간에 수소 헬륨으로, 주로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끔씩 먼지 같은 애들이 있는데,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성간 물질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요거 지금 뭐죠 여러분? 양성자 하나 딸랑 있으면서 주위에 전자 돌고 있는 거, 이거 수소죠. 수소, 기호로 H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양성자 두 개니까 2번 뭐죠? 헬륨이에요. 헬륨. 여러분 나중에 그 원자기호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수소랑 헬륨만 나왔지만 나중에 같이 배워보고요. 헬륨은 기호로 He라고 쓰죠. 자, 요런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별과 별 사이에 공간에 분포하는 애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한다. 요런 먼지 같은 애들도 가끔씩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성간 물질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성간 물질들이 또 서로 뭉쳐갖고 구름처럼 이루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별 구름 해갖고 성운이라고 해요. 성운. 구름처럼 생겨갖고 별의 구름 해서 성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성간 물질들, 그러니까 수소 헬륨들이 막 구름처럼 뭉쳐있는 걸 성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막 모양이 다양해요. 뭐 장미꽃 모양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뭐 뭔가 손가락 같이 생긴 모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성운들이 되게 예쁘고 색깔도 다양해요. 이렇게 이게 되게 그 대표적인 성운 중 하나인데, 말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말머리 성운이라고 하고요. 뭐 이거는 또 뭐 스파게티 성운이라고 불린다는데, 아무튼간에 성운들이 이렇게 굉장히 예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그 지구 위에 딱 이렇게 달라붙어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딱 떨어뜨렸을 때 걔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밑으로 꽝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그 과학 싫어했어도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죠? 지구의 중력 때문이죠. 지구가 여러분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지구만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TV, 컴퓨터, 아니면은 스마트폰, 아니면 공기, 먼지, 그리고 책, 여러분 근처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전부 여러분을 지금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느껴지지 않죠? 느껴져요? 눈을 감고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나요? 혹시 느껴지면 지금 많이 피곤한 거니까 좀 쉬셔야 돼요. 아무튼 이게 안 느껴진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만히 차렷자세로 힘 빼고 서 있는데 옆에서 어떤 친구가 저기 새끼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으로 여러분 옷깃을 살짝 잡고 살살 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힘센 친구가 여러분 멱살을 잡고 확 잡아 끌었어요. 그러면 옆에서 그거 살짝 잡아당기는 건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옆에서 친구가 멱살 잡고 딱 끌어버렸는데, 그런 것처럼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너무너무 세니까 주변 물질들이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주 공간에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전등이라던가 연필, 가위, 아니면은 핸드폰, 옷 많잖아요. 그런 물질들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둥둥둥 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붙어요. 서서히. 신기하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서로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게 어려운 말로 이제 만유인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 이거 뉴턴이 왜 저기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서 저 사과 왜 떨어지지? 이런 생각했다는 일화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턴이 알아낸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구가 여러분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를 여기도 적용해보면 성간 물질, 그러니까 성운도 지금 수소헬륨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수소헬륨도 서로서로 잡아당긴단 말이죠. 자, 얘들이 서로 잡아당기면 점점점 빽빽해질까요? 아니면 더 퍼지게 될 거예요? 서로 뭉치게 되겠죠. 그래서 성운은 이 중력 때문에, 어려운 말로는 만유인력 때문에 점점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자, 요렇게요. 처음에는 이 수소헬륨들이 퍼져 있었는데 서로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성운이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배웠죠? 자, 작을 때 빽빽해지면, 작아지면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질까요? 자, 빽빽하면, 작아지면 빽빽해지니까 뜨거워지게 돼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뜨거워집니다. 온도가 뜨거워지다가 가운데서 엄청나게 뜨거워서 이렇게 뭉치다가 액기스가 쫙 가운데서 뜨거운 액기스가 쫙 생기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원시별.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돼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우주 공간에 있는 성간물질, 수소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간물질들이 뭉친 걸 우리가 성운이라고 하는데, 성운도 중력 때문에 서로서로 잡아당기니까 크기가 작아지다가 엄청 뜨거워져서 한가운데 액기스처럼 엄청 뜨거운 동그란 거 생긴 걸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데, 별이 처음 탄생한 걸 이제 원시인 할 때 그 원시를 써서 원시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주변에 별이 이렇게 작아질 때 주변에 이제 약간 찌꺼기라고 할까요? 그 돌멩이라던가 이런 다른 남아있는 그 찌꺼기 물질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끼리 이렇게 돌다가 뭉쳐가지고 생긴 게 바로 뭐냐? 이 수금지화 목토천의 이런 행성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지구는 처음에 태양계 성운이 수축을 했을 때 가운데 액기스 생긴 게 원시 태양이었고요. 지금은 그냥 태양이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물질들이 뭉쳐서 생겨난 게 바로 우리의 지구인 거죠. 이렇게 별이 탄생을 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밤하늘에 있는 이 수많은 별들은요, 하나하나가 태양처럼 빛나는 거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죠. 근데 왜 태양은 밝고 뜨겁고 눈부신데 왜 점으로 보인다고요? 별들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냥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태양도 멀리서 보면 이런 하나의 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이에요, 여러분. 자, 태양인데
그리고 이제 색깔들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다. 여기는 선생님이 태양보다 큰 애들을 주로 이제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면 여기 점 찍혀 있죠. 이게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뭐 이렇게 큰 애들도 있고, 뭐 이건 보면 뭐 엄청나게 크죠. 막 몇 천만 배 큰 애들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색깔도 다양하다는 거. 어떤 애는 태양은 노란색인데, 어떤 애들은 빨간색, 어떤 애는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 거예요. 밤하늘에 있는 별들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입니다. 그걸 항성이라고 한다는 거 됐죠? 자, 근데 이 별들 그리고 태양, 그러니까 태양도 별이죠? 이 별들은 대체 왜 빛나는 걸까요? 자, 태양이 왜 빛나는지 한번 여러분 말해볼래요? 태양이 왜 빛날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아는 친구들은 술술 대답을 하겠지만, 보통 이제 저기 모르는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에 타서요. 불 타서 빛나는 겁니다. 태양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할게요. 불 타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자, 불에 탄다는 건 여러분, 불 태울 때 보통 이 나무를 많이 쓰잖아요. 나무 장작. 그 나무가 보통 주 성분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탄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랑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빛과 열을 내는 게 이제 불탄다는 거고, 어려운 말로 연소라고 해요. 근데 이게 불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거 태양이 뭐 죄다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에 탄다는 건 그 나무의 탄소 성분이랑 이제 결합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뭔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태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태양이 왜 빛나는지를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태양을 싹둑 잘라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한가운데 태양도 마찬가지로 핵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거는 여러분 뭐 대륙층이니 복사층이니 그런 건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이 핵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외우시진 않아도 되는데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이 태양의 표면 있죠. 자, 이 표면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되냐면 5800 켈빈 정도 돼요. 자, 그리고 이 중심, 태양의 중심의 온도가 한 1500만 켈빈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뜨겁죠. 자, 이 온도 차이 때문에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태양도 그 성운이 작아져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까도 배웠듯이 그 성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운이 중력 때문에 점점 작아져서 가운데 엑기스 생긴 게 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태양도 그렇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양도 여기저기에 수소랑 헬륨들이 막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겉에 수소들이 있다. 겉에도 수소들이 있겠죠. 5800도 정도 되는데 수소가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뭐 수소 그냥 5800도인데 뭐 그냥 별일 안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위 공기에도 수소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자, 근데 수소가요, 1000만 켈빈 이상 되는 극한의 뜨거운 이 환경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 태양의 중심의 온도가 한 1500만 켈빈 정도 된다고 했죠. 이렇게 뜨거운 환경에서는 수소 핵 4개가 결합을 해버려요. 자, 이거 양성자죠, 여러분. 양성자예요. 양성자인데 다른 말로 하면 뭐였죠? 수소 원자핵이에요. 수소 원자핵인데, 자, 다시 태양에서 뭐 겉에 부분에 뭐 한 5,000~6,000도 되는 데는 별일이 없는데, 자, 수소가 1000만 도 이상 되는 뜨거운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수소 원자핵 4개가 서로 결합을 하는데, 자, 결합을 하면서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2개가 중성자로 바뀌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양성자 2개니까 뭐겠어요, 이거? 헬륨 원자핵이에요. 그죠? 헬륨 원자핵. 자,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을 해서, 다른 말로 하면 양성자 4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요 에너지 때문에 별들이 빛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지금 처음 배우니까 또 뭐지 뭐 어려워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말 쉽게 다시 얘기하면, 자,
다시 태양은 지금 수소 헬륨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수소만 보자면 수소가 뭐 요런 데 있는 애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한가운데처럼 막 1000만 도 이상 되는 뜨거운 환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을 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양성자 4개가 결합하는 거죠. 똑같은 이거예요. 양성자랑 수소 원자핵이랑. 자, 그래서 결합해서 뭐로 바뀐다고요? 헬륨 원자핵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저기 그 빅뱅 3분 때 일어났던 거랑 거의 비슷한 반응인데 조금 다르긴 해요. 빅뱅 3분 때는 저기 중성자랑 양성자가 결합을 했는데 지금 태양의 내부에서는 양성자 4개가 결합을 한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 결합을 하면서 바뀌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튀어나오는데 요 에너지 때문에 태양이 빛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보세요. 양성자 4개, 다른 말로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요거 하나, 둘, 셋, 4개고 요것도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네가 결합해서 요걸로 바뀐 거니까 질량이 똑같아야겠죠? 질량이 같아야 돼요. 자, 근데 달라요. 이거 4개 합한 거보다 이거 질량이 더 작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신기한 현상인데 요거랑 똑같아요. 저기 그 친구들한테 한 4명한테 야 너 이리 와봐. 4명한테 너 몸무게 재봤더니 50kg이에요. 이 친구도 몸무게 재봤더니 50kg예요. 이 친구도 50, 이 친구도 50이야. 자, 그래서 야 너네 4명 이리 와봐. 동시에 재보자. 자, 몇 킬로 나와야 돼요? 200kg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막 재보니까 한 180kg 나오는 거예요. 20kg 어디로 사라졌네. 이런 식으로 아니 분명히 따로따로 있었을 때는 뭐 그냥 그랬는데 4개가 합쳐져 버리니까 질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줄어든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거냐? 줄어든 질량만큼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유명한 과학자가 알아냈는데 질량이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될 수 있다. 뭐 이제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E는 mc제곱이라는 그 공식이 있어요. E는 mc 스퀘어. 뭐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아무튼 요런 공식에 의해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된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알아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를 저기 뭐라고 하냐면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하는 반응이라 해서 수소핵이 융합하는 반응이죠. 수소핵 융합 반응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수소핵 융합 반응 됐죠?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기 이름은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여담인데 그 베테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알아냈어요. 그래서 막 수학적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봐가지고 태양 내부에서 별 내부에서 이렇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구나. 이걸 알아냈는데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저기 베테가 예전에 저기 연인과 함께 한밤중에 데이트를 하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막 그랬대잖아요. 자기야 나는 저 별들이 왜 밤하늘에서 빛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되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멋있는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하도 퍼져갖고 유명해져서 여러분 교과서에 실렸고 여러분도 이제 알았네요. 그죠? 별들이 왜 빛나는지 여러분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거 배웠어요. 별이 어떻게 생겨났고 별이 왜 빛나는지를 배운 거죠.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끝나는데 태양이 여러분 잘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뭐 태양이 점점 커져요? 아니면 점점 작아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양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사실은 좀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운이 처음에 작아졌다고 했잖아요. 성운이 크기가 점점 작아졌던 이유가 뭐예요? 중력 때문이란 말이에요. 수소 헬륨들이 서로 중력 때문에 뭉쳐갖고 작아진 건데 어쨌든 이 태양도 수소랑 헬륨으로 막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소 헬륨들이 서로 뭉쳐갖고 태양도 크기가 작아져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가운데로 작아지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중력. 그러니까 작아져야 되는데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반대쪽으로도 튕겨나가려는, 커지려는 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이 팔을 벌리고 있는데 왼쪽에서 누가 잡아당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왼쪽으로 안 넘어진다는 건 뭔 얘기냐? 오른쪽에서도 누가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태양이 지금 점점 작아지지 않는 이유는 작아지려는 힘인 중력과 커지려는 어떤 다른 힘이 있다는 건데,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기체 압력이라고 합니다. 기체 압력. 기체 압력. 다른 말로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압력은 여러분 막 꽉 눌러갖고 짜부시키는 그 압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부탄가스 뜨겁게 하면 막 폭발하잖아요. 뻥! 그러니까 그 기체가 뜨거워가지고 바깥으로 튕겨나가려는, 폭발하려는 그 힘을 우리가 기체 압력 아니면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태양은 지금 안쪽으로 작아지려는 힘인 중력과 바깥으로 커지려는 힘인 그 내부 압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태양에서 중력 말고 내부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력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는 거고요. 그죠? 중력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는 거고, 내부 압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의 중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죠?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해서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굉장히 태양 내부가 그 수소핵융합 반응 때문에 뜨겁단 말이죠. 그 뜨거운 에너지 때문에 내부 압력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가운데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 별을 어려운 말로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주계열성. 이제 저기 계열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주가 그 메인, 그 주된 할 때 그 주자잖아요. 그래서 주 시리즈, 메인 시리즈 스타 해갖고 주계열성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그 주계열성,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 말고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고 막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커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별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요걸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별이 작아지면 자,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질까요? 자, 빽빽해지니까 당연히 뜨거워지겠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원리가. 그죠? 그럼 거꾸로 별이 이렇게 커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더 차가워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별이 막 커지는 거 요런 거 배울 거거든요. 그거 할 때 요거 필수로 알아야 되니까 꼭 알아두세요. 별이 수축하면 뜨거워지고요, 팽창하면 차가워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별이 서로서로 작아지려는 힘, 뭉쳐갖고, 별을 이루고 있는 수소, 헬륨 요런 애들이 서로서로 뭉쳐갖고 작아지려는 힘을 뭐라고 한다? 그래비티, 한국말로 중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중력. 자, 그 다음에 별이 가운데서 수소핵융합 반응 같은 것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바깥으로 폭발하려는 요런 압력을 뭐라고 한다? 기체 압력 또는 내부 압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중력과 기체 압력은 모든 별이 존재할 텐데, 만약에 둘 중에 중력이 조금이라도 더 세면, 자, 별의 크기는 어떻게 변할까요? 조금씩 작아질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거꾸로 만약에 중력과 기체 압력 중에 기체 압력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은 어떻게 될까요? 별은 점점 커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꼭 정리를 해두세요. 별에는 중력과 내부 압력이라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하고, 둘 중에 뭐가 더 크냐에 따라서 수축, 팽창 또는 크기가 일정한지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별의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계속 어떻게 원자들이 생성되었나, 탄생했나를 배우고 있는데, 자, 이제 수소랑 헬륨은 빅뱅 때 생겼지만 그거 말고는 별 속에서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알려면은 별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서 선생님이 오늘 좀 약간 에피타이저처럼 알려준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별의 내부에서 원자들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알아볼 건데,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되게 재밌으니까 또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갖고, 안 설레겠지만 그래도 설레는 마음을 최대한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면서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